자, 그리드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 한번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다리고 있는 선수 김재현 선수입니다. 조항우, 야나기다 마사타카, 정현여의 선수가 뒤를 이읍니다. 오일기 이정우, 정혜원 선수와 김종겸 선수, 황진우, 서주원, 이대유지, 장현진 선수가 12번에 있습니다. 네. 자, 권재현 선수와 카게야마 마사미, 그리고 호시나미 기요토 선수와 정희철 선수, 노동기, 유시원, 윤승용 선수, 그리고 박정준 선수입니다. 안정환 선수, 김동훈 선수, 김민상, 김중근 선수가 마지막 그리드를 채웁니다. 마지막에 그 그리드를 채운 3명의 선수는 페널티로 인한 네. 순위 변동이 좀 있었죠. 네, 네. 타이어 마킹을 새로 한 뭐 김중근 선수라든지 김동훈 선수는 이제 타이어 그 교체 관련돼서 규정 위반이 좀 있었어요.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일이니까 네. 이제 레이스에서는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신경을 써야지 되겠고요. 자,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는 결국 슈퍼레이스가 굉장히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지정이 돼 네. 있는데 그거 이상을 새로 쓰게 되면은 네. 그러면 새로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정해진 거 쓰고 있는데 혼자 새로 썼으니까 페널티가 주게 돼 있는 구조죠. 자, 인재를 또 이 선수는 어떤 식으로 공략하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서킷에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게야마와 호시나미는 좀 어려운 출발이 있었는데요. 자, 인제 코스 같은 경우는 3.908의 키로고요. 일단은 코스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코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앞바퀴, 한국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에 타이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인제 다들 아시겠지만 인제군 산이 많고요. 네. 그 산의 지형을 그대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높이 변화와 그렇습니다. 험난한 코너들을 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연석이 많이 높게 네. 솟아올라 있는 곳 이런 곳들도 많아서 네. 서스펜션 같은데 부담도 많이 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겠는데 이 연석에 관련된 부분을 핸들하지 못하면서 차량이 마구 흔들렸던 혹은 이탈하는 이런 네. 장면이 다른 클래스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연석 같은 경우 이제 인제 코스에서 2구간 정도가 굉장히 높은 연석이 있는데 그 연석을 좀 이렇게 잘 훑으면서 지나가야지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훑을 때 차량이 높게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딱 떨어질 때 차량의 하체 쪽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때 웨이트가 또 실려 있으면 더 부담이 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차량의 이제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네. 부르게 되는데 이게 충격을 흡수한다 그러는 게 무한히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네. 기계적인 한계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각도로 충격을 줬을 네. 때 또 충격 많이 네. 가고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데 인제 스피디움이 특히 그런 부담이 큰 그렇죠. 편입니다. 네. 그리고 영암 경기장과 뭐 다른 경기장과는 좀 다르게 다른 경기장은 좀 악셀레이터를 컨트롤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브레이킹 컨트롤을 잘해야지만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킹 컨트롤 선수들이 얼마만큼 테크닉적으로 잘 쓰냐 그리고 코스가 헤어핀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코스를 어떻게 공략하냐 그거에 따라서 선수들이 좀 순위 향방이 좀 바뀔 거로 판단이 되는 서킷입니다. 물론 이게 속도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는 합니다만 두 분의 언급처럼 ASA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3.908km를 24바퀴를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브레이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서스펜션에 관련된 부분의 그 내구성도 네.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내구성을 견디지 못하면서 경기를 끝내지 못하는 선수들이 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네. 다수 발생한단 말이죠. 네, 사실 이 레이스라는 거 모터 스포츠라는 게 빨리 가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잘 세우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고 중요한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잘 서느냐가 잘 모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가서 얼마나 가깝게 가서 잘 세우면서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고 세우느냐. 사실 그게 테크닉이거든요. 그 첨단에 서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랩으로 오늘의 경기 ASA 6000 클래스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포메이션 랩은 말 그대로 진영을 만드는 랩이 되겠는데요. 자세를 잡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두 줄로 나란히 예쁘게 자세를 잡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차의 상태를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를 좌우로 위빙한다는 거죠. 좌우로 흔드는 거는 복싱 선수들이 좌우로 흔드는 건 피하기 위해서 흔들지만 이 차를 좌우로 흔드는 건 앞 타이어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줘가지고 타이어 온도도 만들고, 근데 뭐 가끔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뒷바퀴에
타이어 열을 올리는. 열을 네. 올리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일단 보시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차를 흔들면서 어떤 선수는 많이 하고 또 어디서는 많이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그래요. 이런 거는 또 나름의 노하우에 맞춰서 타이어 상태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포메이션 랩을 돌고요. 이 포메이션 랩 이후에 ASA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와 다르게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롤링 스타트의 방식은 스탠딩 스타트는 그리드에 멈춰서 출발하는 게 스탠딩 스타트고요. 이 롤링 스타트는 선두가 대열을 가장 그 앞에 있는, 오늘은 김재현 선수가 되겠죠. 김재현 네. 선수가 스타트 그리드를 이끌면서 8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스타트 사인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신호가 나올 때 반응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롤링 스타트, 주기로 롤링 스타트, 위치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 쪽이 반응 속도가 유리하다면 위치 싸움은 베테랑 선수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카게야마 선수와 후시나미 선수가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김중권 선수는 사실 최후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 부분에서 얼마큼 상위권을 압박할 수 있으면 그 순위를 끌어올릴지 특히 나이트레이스의 우승자 김동훈 선수라든지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최하위에 여러 가지 페널티 때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 위를 추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롤링 스타트 직후의 첫 코너 내리막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이 브레이킹 포인트 여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 SC 경광등이 꺼졌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신호입니다. 2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현 선수가 이번 2019 시즌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조광 선수가 위쪽으로 자, 많이 지금 나오고 김재현 선수가 타이밍을 조절하는데 조항 선수가 지금 앞으로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똑똑하게 속도를 느리게끔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페널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출발했습니다. 자, 악셀 포인트를 잘 뺏는 김재현 선수가 앞에 서는 모습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약간의 스톤이 살짝 있었는데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스타트에서 조항우 선수가 김재현 선수를 넘어선 상태로 스타트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네. 네, 스타트. 저렇게 되면은 저건 이제 심사를 받을 수 있죠. 네. 심판들이 보고 만약에 위치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김지현 선수가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지현 선수가 맞춰가는 거에 조항 선수가 맞춰야 돼요. 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정확하게 위치를 못 위치 봤는데 못 봤지만은 네.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조항우 선수가. 그래서 일단은 옆에서 보는 리플레이 화면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전에 코너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그렇죠. 있었는데 분명히 조항 선수가 좀 앞에 있는 장면이 네, 있었기 조금 때문에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언급을 좀 해드려 봤고요. 그 출발선에는 타이밍 루트가 트랙 아래에 수평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타이밍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육안으로 네. 보는 것보다 정확한 게 데이터가 나왔을 거고요. 네. 하지만 초반 상황에서 만약에 정확한 출발이었다면 상당히 빠르게 1위를 좀 얻어내고 있는 10분의 조항우 선수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스타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심사실에서 페널티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옆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기 참 어렵고 어쨌든 김재현 선수가 조원 선수 보내주지 않고 잘 붙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선두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쾌청해서 그런지 큰 사고도 없이 선수들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코너까지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그 덥게 커리라고 하죠.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한 파손이 잠깐 발생한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 휘말리지 않으면서 나머지 차량들이 서서히 첫 번째 랩을 마무리 짓고 있는 조항우가 김재현을 제쳐내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네,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황진우가 뒤쪽으로 좀 쳐졌고 정희철, 유시원, 김동훈, 권진, 김동훈 선수가 위로 순위를 좀 끌어올렸군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김동훈 선수. 네, 김동훈 선수도 좀 한이 많이 느껴졌던 선수인데 네. 27번의 카게야마 선수죠? 예. 카게야마 마사미 선수가 서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단순히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중요한 거는 95번 김재현 선수가 10번 조항 선수 강력하게 유시현 선수 차량인데요. 저 위치는 너무 안 좋은 위치인데요. 이거는 나오기 힘듭니다. 저렇게 먹으면 유시현 선수가 항상 좋은 경기 중심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했는데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오늘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초반에 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시현 선수가 빠진 곳을 이제 그래블 트랩이라 그러는데 자갈밭 덫이에요. 그 네. 덫이 원래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사고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덫인데 저기에서 휠스핀이 되면서 바퀴가 조금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다시 나올 수가 없게 살아나기가 못 바뀌어요. 나온다고 봐야죠. 안타깝습니다, 유시현 선수.
트랩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하지 않도록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71번 김재현 선수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의 인행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여전히 3위 유지하면서 앞쪽에 있는 95번 김재현 선수 위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 2위는 순위가 바뀌었는데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는 사실 이런 게 강점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칼 빼드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웨이트도 없겠다. 정말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일기 선수 11번 그 뒤쪽은 1번 김종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1번 김종겸 선수인데 지금 현재 아틀라스 BX도 2위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틀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세 대를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웨이트가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 덜어내고 거의 홀강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포인트 좀 끌어올려보자 하고 노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이죠? 빨랐어요. 빨랐네요. 네, 이거 페널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나올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스타트 장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언급해드렸는데 확실히 좀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김재현 선수는 어쨌든 선두에 있기 때문에 조항우 선수를 발목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셀 포인트를 뺏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아마 지금 김재현 선수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단 내 순위만 잘 달리자라는 생각일 거예요. 네. 사실 조항우 선수가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항우 선수의 그 초반의 그 스타트의 그 문제점 때문에 김재현 선수는 후반기에 좀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좀 생긴 셈이고요. 네, 이제 저런 뭐 스타트 미스 같은 거는 타임 페널티가 딱 정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오일기 선수, 김종겸 선수의 1번. 이번 페널티는 레드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미리 좀 확인이 되고 가면 좀 편하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보통 스탠딩 스타트에서 플라잉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흑백기가 나와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이제 피트스로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록으로 이제 초과 가산돼서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열심히 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CJ ENM도 지금 팀 포인트 순위에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고 오일기 선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스피드는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할 텐데 지금 4위권에 도전자가 많습니다. 젊은 도전자들이 둘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젊은 도전자들을 충분히 떨쳐낼 수 있을 만한 힘들을 몇 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11번 오일기 선수. 오일기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김종겸 선수를 뒤에 달고 위쪽으로 역주하고 있는데 현재 4위. 그리고 그 뒤에는 나이트 레이스 때 그 팀메이트가 우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94번 서주현 선수. 하지만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죠. 서주현 선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도 여기서 한번 우승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또 포디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94번 서주현 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대일 선수의 7번도 눈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도 보시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지난 대회에서 김동훈 선수가 인제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김동훈 선수는 굉장히 뒤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핸디캡 웨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핸디캡 웨이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60km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코너링 스피드가 점점 코너 원이 지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핸디캡 웨이트는 딴 것도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을 줘요. 이 차가 운동 에너지라는 게 무게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더 가해지면 브레이크 밟을 때 어렵고 그다음 타이어가 코너를 돌 때 옆으로 찌그러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죠. 누적돼서 안 좋은 정현희 선수 81번인데요. 지금 굉장히 쉽게 이거는 거의 열어줬다 싶을 정도로 공간이 보였죠. 정현희 선수답죠. 정현희 선수 오늘 만나고 왔는데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사실은 예선 폼을 잡을 수 있었다. 정현 선수가 내 앞에서 일본권에서 가라막지만 않았다면은 최고의 기록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결승 때 보여주겠다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현희 선수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코스 레코드가 깨졌다 그랬을 때 지금 폴시터 김지현 선수의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이 Q2에 정현일 선수가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건 정현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드 순위는 Q3 순서로 정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정현일 선수가 인재에 강하다는 것은 일찌감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레이스 당시에도 램프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렸었던 놀라운 장면도 보여줬던 81번 정현일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대낮에도 불꽃을 보면서 전에 다른
오정환 선수였나요? 네. 나도 좀 불꽃 좀 많이 뿜으면서 달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백파이어가 사실 이런 레이스카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따로 저기 즐기는 겁니다. 레이스 아닙니다. 차가 따로 돌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강원 모터스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조항우 선수, 김재현 선수, 야나기다 마사카가 5일기 김종겸까지. 자, 서주원 선수와 이대유지가 뒤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현 선수가 37번 정현 선수를 앞지르는 장면과 함께 수비가 한번 살짝 바뀌었고요. 김중근 선수가 글쎄요, 여러 가지가 추가 막히기 때문에 최하위를 처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방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순위를 16위까지만 회복하고 일단 멈춰 있습니다. 김동훈 선수 15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요새 다른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ASA 6000 클래스 경쟁력들이 다들 비슷해져가지고 네. 비슷해져서 그 말은 쉽게 추월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빠른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특히 또 장현준 선수, 이건 장현준 선수 아까 좀 전에 잡혔지만 웨이트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웨이트가 없을 때 빠르더라도 웨이트가 조금 다는 순간, 무게추를 다는 순간 갑자기 경쟁력 비슷하던 선수들이 다 나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95분 김재현 선수가 더 빨라 보이고 백파이어 보였습니다. 사실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조항우 선수의 스타팅을 충분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조항우 선수를 완전 무시하면서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 것 같은데요. 굳이 전체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1위처럼만 주행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레이싱을 본인이 1위로 달리는 거랑 다름이 네, 없으니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김재현 선수 올해는 많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네. 그런 저돌적인 모습도 매력이었잖아요. 네. 그런 게 사라진 건 아니어서 아마 네. 기회가 오면 당연히 추월 시도를 할 겁니다. 그거는 내재돼 있다고 봐야죠. 이제 완급 조절이 되는 베테랑의 선수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렇죠. 내용이죠. 네. 출전 경기 수가 이제는 중견 드라이버가 그렇죠. 돼서 네. 이제는 거의 루키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일단 3분의 1 정도의 랩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가 여전히 뒤쪽에 붙으면서 상대편에 불을 쬐고 있는데요. 네, 저게 이제 일반 승용차에서 저런 상황이 나오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레이스카들은 저런 그 위치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잡혀 있는 뒤쪽 김재현 선수. 여기서 이번에 김동훈 선수의 모습인데 88번의 후지야마 선수하고 약간 붙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사실 한번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에 잡혔는데 88번 후지야마 키오미 선수는 굉장히 젊은 선수예요. 네. 엑스타 레이싱이 새로운 선수 투입하면서 헌터 퍼플 모터스포츠와는 굉장히 다른 접근을 했거든요. 헌터 퍼플 모터스포츠는 심지어 여기 스토커 우승 경력도 있는 카기야마 마사미를 데려다 넣어서 굉장히 베테랑을 투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엑스타는 우리는 베테랑 2명 다 잘하고 이미 하고 있다. 베테랑이니까 네. 젊은 드라이버를 네. 투입하는 다른 접근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젊은 선수가 일본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네. 뭐 후지나미 선수나 네. 김동훈 선수 양국의 그 젊은 선수들이 네. 지금 멋진 경쟁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그 조항우 선수 1위를 여전히 김재현 선수는 바짝 뒤에 붙어서 압박만 가하고 있습니다. 저치는 생각이 과연 언제쯤 있을지 현재까지는 그런 적극적인 장면은 상대적으로 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통 조항우 선수가 선두로 달리면은 혼자 쭉 떨어져서 잘 달리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압박을 당한다는 것만 봐도 김재현 선수의 스피드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김재현 선수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저렇게 뒤에 쪽에서 가운데에서 백파이어가 나오는 거는 배기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김재현 선수는 앞에 프론트 쪽에 있는 열을 계속해서 쿨링을 해주는 쿨링 시스템이 앞쪽에 있는데 저렇게 열을 계속 받고 가다가는 차량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 좀 김재현 선수가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소가 돼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배기관 나오기 전까지는 뭐 1000도 가까이 뭐 온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뜨거워진 배기관에 남아있는 연료가 물이 붙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배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서 뜨거운 온도가 터진 거기 때문에 뒷차에는 굉장히 많은 열이 평소보다도 많은 열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2번에 이정우 선수의 모습이 네. 잠깐 들어왔죠. 네, 지금 뭐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다가 뭐 페널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였지만 분명한 거는 재능 뛰어나고 빨라요. 지금 경험만 조금 더 쌓이면 굉장히 높은 상위권을 올 수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예선에서 성적이 팀의 베테랑 황진 감독보다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 시즌 챔피언인 장현진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장현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웨이트가 좀 많습니다. 80kg가 실려 있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입니다. 네. 사실 그 순위 출발에 비해서 지금 순위 꽤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장현진 선수의 아, 이번인데요. 벌어졌죠, 약간. 네. 자, 인코스 찌르고 보이네요. 들어오는데요. 김재현이 대단합니다, 김재현. 안쪽으로 감아 들어갑니다. 조그만 틈 보이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진짜 정말 조그만 틈.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김재현 선수인데요. 아마도 이 추월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마지막 코너 전부터 탈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라인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이를 확 벌려놓는데요. 김지현이 빨랐고요. 이거는 따라잡으려면은 조항우 선수는 직접 못 따라갈 것 같고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바깥쪽을 자, 아웃으로 노렸다가 갔다가 인으로 완전히 찌르고 들어가는 모습. 야, 이게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밑작업이라 그러는데 네. 선수들이 그 추월을 하기 위해서 페인팅 모션을 주는 거죠. 가까이서 야나기다 마스타카 선수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말이죠. 자, 대단했습니다, 김재현 선수.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멋진 휠투힐 배틀. 저 말 그대로 바퀴와 바퀴가 부딪히는 배틀을 보여줬고 약간의 차체가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부품이나 네. 위험한 부품은 아닌 게 나온 걸로 보여서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두 선수 다 뭐 깨끗하게 배틀하는 겁니다. 저 정도.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스타트를 뭐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그냥 깨끗하게 뭐 끝내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동기 선수 차량이 앞을 좀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 사이에 뒤쪽에 세금세금 소리가 약간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이게 페널티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데이터를 막 정확히 따져보면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네. 김중근 선수가 노동기까지 젖혔군요. 김중근 선수 올라와요. 갑자기 올라오네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는 이건 CJ 로지스틱스. 네, 이건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의 화면이죠. 네. 장현진 선수의 바깥쪽으로 왼쪽에 장현진 선수가 안 보인다면 앞으로 나간 게 되는데요. 이 장면. 현재 7번의 이대유지 선수 근처에 위치해 있는 정혜환 선수입니다. 자, 이대유지가 이제 8위까지 순위를 한번 올려 놓고 있는 현재 상황.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기록 한번 읊어드리면은 김재현 선수 혼자 37초대로 돌고 있고요. 다른 네. 선수들은 지금 39초대로 기록을 돌고 있고요. 김재현 선수 페이스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38초, 39초 도인데 혼자서 37초대로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2위 조항우 선수의 격차 갑자기 2초 이상 나거든요. 네. 한 번 떨치고 난 뒤에 속도로 확 올렸습니다. 22번 이정우 선수가 정혜원 선수까지 제치고요.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젊은 드라이버들 참 무섭네요. 선두 달리는 김지현 선수도 있지만 이 이정우 선수 이 시뮬레이터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진짜 레이스에서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지금 슈퍼레이스 이름을 달고 또 e스포츠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제목들이 발견이 되니까요. 네, 이정우 선수 스스로도 그 슈퍼레이스 e스포츠에 출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네. 예선만 나오고 본선은 일정이 겹쳐서 못 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뭐 다양한 각도로 새로운 신인들이 슈퍼레이스에 속속 입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후지나미 선수 같은 경우는 13위로 멈춰 있고 그 사이에 장현진 선수가 후지나미까지 젖히면서 1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런 심레이싱 출신, 시뮬레이터 출신들이 잘하는 모습이고 실제 선수들도 시뮬레이터를 많이 하고요. 네. 또 그런 선수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슈퍼 챌린지에서도 그런 심레이싱 출신이 첫 경기 출전해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그 대회 같이 열렸던 대회에서 우리 김범훈 해설위원 다른 종목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그 상황에서 4번의 정희철 선수는 약간 뒤쪽으로 좀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6번의 장현진 선수 바로 뒤쪽으로 이번 새롭게 합류한 엑스타의 후지나미 키오토 선수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잠시만 정혜원 선수. 4번 정혜원 선수 지금 앞서 달리고 있는 37번 정혜원 선수가 좀 아까 이정우 선수에게도 되게 비교적 손쉽게 자리를 내주고 다시 정희철 선수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예선 결과 기준으로는 한국 타이어 차들의 기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경기와 또 다르게 한국 타이어가 예선 쪽 좋았는데 이게 또 레이스로 가니까 레이스 중반쯤 가니까 또 금호 타이어 드라이버들 이정우 선수나 정희철 선수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유심히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스트레스를 타이어가 얼마만큼 견뎌내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흰색 깃발이 있는 거는 네. 뭔가 차에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느리게 달리는 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같은 클래스에서 나온다는 거는 좀 뭔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는 차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자, 정희철 그대로 쉽게 넘어갑니다. 한 번에 안쪽은 더 노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한 3분의 1 정도는 내주지 않았군요. 정희철. 지금 37. 이게 무슨 일이죠? 김재현이 김재현. 빠져나가 있는데 저 김재현 선수. 자, 이게 김재현 선수가 어떤 자리에서 스핀을 했었나요? 흰색 깃발이 그럼 김재현 선수 때문에 나왔나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선수 잘 달리다가 사실 지금 37번 이게 무슨 경우죠? 페이스 굉장히 좋았던 김재현 선수가 딱 절반 왔는데 김재현 선수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데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나오는군요. 이건 거의 그냥 갔으면 무조건 우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트러블인진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너무나 일단은 잘 완급 조절은 했지만 아트라스 BX 팀의 그 배기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보통 저렇게 멈추는 경우들은 엔진 쪽에 트러블이 나거나 블로우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쪽 트러블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전기계통도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이런 부품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고 일반 시판되는 차하고 비교하면은 안에가 많이 위치도 다르고 이제 냉각을 위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네. 설비를 넣고 이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열을 받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열을 받았다면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재현 선수 오늘 페이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김재현 선수 팬들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뭐 사고도 아니고 완급 그쵸. 조절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차량 문제로 이렇게 못 달리게 돼서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토템처럼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멈추는 듯한 네, 네. 느낌이네요. 그냥 서행하죠. 네. 네. 이미 이게 이미 흰기가 그럼 그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네. 1번 코너에서부터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초반에 있었던 그 네. 온도 조절에 관련된 문제가 네, 실질적으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네, 상당히 네.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번 장현진 선수가 항상 웨이트 때문에 코너 공략할 때 좌우로 에너지 많이 받고 힘드니까 네. 2번 김동훈 선수가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제 긴 헤어핀이죠.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긴 헤어핀. 조금 더 말고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느리게 가면서 상대편의 코스를 잘 막아줬었던 장현진 선수. 그리고 저런 장면에서 항상 잘 파고드는 게 어부질이 잘 가져가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12번 황진우 선수가 붙어 있거든요. 게다가 레이스 중후반에 강력한 금호 타이어 끼고 있고요. 지금 김동훈 선수 뒤에 있는 황진우 선수 신경 써야 돼요. 자, 이제는 선두권이 조항우, 야나기다 그리고 정연일 선수입니다. 정연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오일기입니다, 오일기 오일기 선수. 선수입니다. 오일기 선수. 오일기 선수가 꾸준히 4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명이 좀 아웃되면서 자연스럽게 탑3 안에 들어왔는데 아트라스 BX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선두권을 한번 1위를 내준 상황이었는데 네. 아트라스 BX 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페이스는 오일기 선수가 빨라 보여요. 네,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지켜봐야겠어요. 일단은 라스트랩으로 봤을 때는 기록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일기 선수가 악셀이 좀 남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앞에 차가 계속 막히니까 악셀을 계속 뛰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느 타이밍에 결국은 추월을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자, 오일기 선수 굉장히 빠르게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네. 저건 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보여주기보단요 이 라인을 그리면서 1번 코너까지 지금 추월을 보는 거거든요. 보통 탈출 선수들 속도를. 탈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야나기다가 약간 앞쪽을 막고 있는데 네. 야나기다는 일부러 조항우 선수와 간격을 약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탈출 스피드 좀 빨라 보이는데요, 오일기 선수. 그리고 여기는 2번 김동훈 선수가 어디 갔나요? 다 지나갔죠. 그럼 형진호 선수까지 앞서갔네요. 장현진 선수가 웨이트 부담인지 계속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 완주 포인트만 가져가고 오늘 웨이트를 조금 덜자. 네. 라는 작전으로 선회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장현진 선수는. 장현 선수가 이제 순간 그 탑10 안까지 오를 만한 자, 넘어왔습니다. 오일기 선수. 오일기 선수는 가볍게 일단 야나기다 마사타카라만 넘어갔고요. 네, 김범훈 의원님 말씀대로 네. 탈출 속도가 아주 많이 차이 났던 것 네, 같아요. 그 아까 전에 전에 헤어핀 코스에서 밑작업을 계속 한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1번 코너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 헤어핀 같은 데 들어갈 때 보통 아웃인이라고 부르는 코스가 네. 탈출 속도가 제일 빨라요. 지금 아까 바로 오일기 선수가 아웃인으로 들어가면 그 코너 자체의 공략 속도는 느리지만 네. 탈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결국은 오일기 선수가 여기까지 탈출 스피드를 만들어서 결국 여기서 추월을 나가는 네. 모습입니다. 야나기다 선수가 안쪽 코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 바깥쪽에서 머리 하나 이상 빠져나왔던 그렇죠. 11번 오일기였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여전히 하나의 그 징크스가 남아 있었는데 매번 챔피언이 바뀌는 지금 오일기가 그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군요. 오일기 네, 선수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24렙 중에 이제 15렙 소화했는데 네. 페이스는 오일기 선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조항우 선수보다. 김재현 선수가 폴에서 승리까지 연결시키는 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이번 라운드긴 합니다만 오일기 선수가 또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는군요. 조항우. 조항우 선수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다가 조금 잔디밭까지 밟았죠. 네. 자, 오일기 선수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추월당한 거의 시작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코너에서 너무 방어 라인을 잡으면 2, 3번 오면서 이제 자기 라인이 망가져가지고 결국 아까처럼 3번 코너에서 추월이 되는. 자, 조항우 선수가 방금 블러킹 라인을 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오일기 선수가 이 조항우 선수를 완전 제쳐내지 못한다면 뒤에 두 선수 모두 지금 아트라스 BX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상대편의 뒤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11번 오일기 선수. 자, 오일기 선수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라인을 계속해서 앞차의 라인을 계속 망가뜨리는 라인으로 좀 계속 공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월이. 자, 과감한 녀석들이 이 앞선 클래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공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그 상대편의 라인을 더 의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 다 모두 다 베테랑 선수인데 사실상 유리한 입장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쫓기는 입장에서는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또 한번 추월 라인을 잘 만들었던 네. 마지막 헤어핀 지나면 이제 올라가서 오르막에서 왼쪽으로 길게 마지막 코너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빗작업이 잘 들어가면은 1번 코너, 2번 코너, 3번 코너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탈출 스피드를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두 대의 차량만 단도로 좀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네. 천천히 야나기다 마사타카와 김동겸 선수의 차량도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1, 2, 3, 4위. 이 넉 대의 차량 가운데 석 대의 차량이 아트라스 BX의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 껴있는 게 CJ ENM의 오일기 선수의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서주원 선수, 정현일, 이대유지, 이정우, 정희철 선수까지 김동훈이 탑10을 얻어냈고 김종겸이 들어왔죠. 네. 1번 김종겸 선수가 들어왔는데 라인을 지키고 있는 건 야나기다 마사타카예요. 이게 팀끼리도 경합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내주지 않아요, 야나기다 선수.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양 선수가 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팀 내에서도 경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인코스는 김종겸이 잡습니다. 이러면서 김종겸이 올라왔죠. 넘어갑니다. 사실 이 챔피언십 경쟁자예요. 같은 팀이긴 네. 하지만 지금 서로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진 선수가 밑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앞서 나가는 선수가 선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트라스 BX의 팀 단위의 포인트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김종겸 선수가 야나기다 마사타카의 수비를 뛰어넘으면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아트라스 BX의 특성상 웨이트가 많은 선수에게 포인트를 안 줘요. 네. 그래서 조항우 선수가 아마 포인트를 안 받을 거라서 네네네. 이 두 선수의 수비는 바뀌든 뭐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냥 두 선수가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죠. 정현일 선수의 안쪽을 이대유지가 바깥쪽에 이정우대
원투 쓰리로. 아, 사이에 일단 끼어있던 정현이는 뒤쪽으로 밀렸고요. 저건 참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이어서 이정우 선수와 이대유제 사이에 끼었던 81번 정현일 선수가 일단 뒤쪽으로 완전 밀렸습니다. 정혜원 선수죠. 네, 37번. 스핀인가요? 아니면 차량이 컨택이 있었는 건지 저희도 화면을 보지 못해서. 차량의 상태를 봐서는 스핀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저 타이밍이 하필 아까 그 세 대가 부딪히는 그 타이밍에 저렇게 돼서 그렇죠. 네. 여긴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6랩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랩밖에 안 남았네요 어느새. 네, 생각해보니 전 레이스 자, 인코스를 정연이를 두고 인코스를 이대유지가 네, 원투 쓰리로. 근데 이 두 선수의 싸움을 보면서 바깥쪽을 본 건데 지금 밀렸거든요. 이렇게. 네. 제 바깥쪽에 있는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현일 선수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온 거고 또 안쪽에 있는 이대유지 입장에서는 정현일 선수가 더 왜 안 비켜나지 막 하는 입장이고 그게 서로 안 보이니까 한 칸 건너는 어떻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오일기 선수와 조항우 선수의 추격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두 선수의 추격전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전에도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네. 10년 전에 없던 이름들이 이제 하나둘씩 뒤에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의 차량에 가까이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3초 차이가 이상이 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베테랑들이 연륜이 쌓이는 거는 좋지만 약간 반응 속도라든가 이게 느려질 수도 있는데도 선두권에서 저렇게 아직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건 자기 관리나 막 이런 기량 그렇죠. 유지를 정말 잘 시켰다는 뜻이고 이거 굉장히 존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F1에서도 지금 키미 라이코넨 이러고 40대 드라이버가 아직도 최고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네. 만 40세가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 한번 오일기 선수. 이 배틀은 젊은 선수들 못지않아요. 오일기 선수가 자, 다음 코너에서 인코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기 선수. 바깥쪽인데 자, 약간 크게 밀고 밀렸죠? 나가면 인코스인데요. 네, 그쪽으로 쭉 그렇습니다. 밀어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10대의 드라이빙을 보여주면서 화끈하게 배틀을 보여줬는데 좀 전에 지금 11번 11번 오일기 선수가 넘어온 연석 보시면 굉장히 차가 높이 튀잖아요. 그렇죠. 연석이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항우 선수가 수비하는 성공하면서 오일기 11번이 지금 여러 번의 그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일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받는 한이 있어도 다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사실 올해 좀 많이 바쳤어요. 바치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만한데 지금은 내가 추월하는 한이 있어도 추월 당하진 않겠다. 이런 마인드. 브레이킹 포인트 미스 났거든요, 조항우. 밀리면 기회죠, 오일기죠? 기회예요. 오일기인데 사이드와 사이드에서 약간 머리 하나가 모자랍니다. 안쪽 잡았죠? 자, 끝까지 밀어내는데요. 이 코스는 조항우 선수 또 들어왔습니다. 나왔어요. 오일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거 박수 쳐주세요. 자, 조항우 선수 굉장히 위험한. 좀 위험해요. 계속 마지막 코너에서 네. 뒤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약간 속도를 잃자마자 김종경이 좀 따라붙었고 위쪽으로 오일기 선수 한 번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조항우 선수가 브레이킹 포인트가 굉장히 미스를 한 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오일기에서 정확하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김종겸이 조항우를 이겨냅니다. 자, 조항우 선수 차량의 트러블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팀 내에서 약간 뭔가 보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팀 포인트 생각하면 사실 야나기다 마사타카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상대에 못 올라요. 조항우 선수. 다시 보시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물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탈출 스피드가 완전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우 선수가. 네, 그래서 마지막 코너에서 속도를 내보기 위해 가지고 무리해 가지고 언더스티어 좀 나더라도 나다가 너무 나갔죠. 네네네. 근데 저기 가드레일이 굉장히 트랙 가까이까지 올라오거든요. 거기 되게 조심해야 네, 돼요.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쫓기고 있는 것보다 쫓는 자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오일기 선수가 잘 잡아낸 모습이었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또 조항우까지 젖히고 난 뒤에 네. 속도가 한 번에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항우 선수 그 저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하고도 거리가 좀 좁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야나기다 마사타카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나면 김종겸 선수가 2점 차가 벌어져요. 그렇죠. 이 경기에서 얻는 포인트가. 그런데 이 순위를
바꾸면 3포인트만 늦기 때문에 김종경을 못 따라잡더라도 챔피언십 경쟁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데 3포인트 아주 커요. 조심합니다. 이게 지난번 경기를 끝내지 못했던 김종경 입장에서는 오늘 1위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역시 시즌에서 1위에서 한번 내려왔던 만큼 이번에 조금 더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팀 동료인 조항우 선수를 젖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서운 젊은이 한 명 22번 이정우 선수 이대유지 선수를 바짝 따라오는데 여기는 이제 금호 타이어의 선두권이죠. 그렇죠. 두 선수 모두 금호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스와 엑스타 레이싱의 두 선수가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항우 선수가 김종겸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일단 가고 있는데 페이스는 김종겸 선수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리즈 포인트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나보다 빠른 같은 팀메이트인 김종겸을 보내서 오이기를 잡아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 야나기다 마사타카까지 보내주는 거는 팀 포인트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조항우 선수도 챔피언십 경쟁자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정확히는 11명이에요. 이 10위가 공동이라 네. 거기에 중간에 껴있어요. 조항우 선수도. 그런데 여기서 3포인트 또 경쟁자에게 내준다? 이거 못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상대에 못 올라요. 저거 내주면. 지금 장현진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5번 김민상 선수인데요. 전 경기의 그 문제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김종겸 선수의 충돌 때문에 나왔었던 그런 패널도 있었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 사과는 했다 그러는데 그 김민상 선수 잘못했어요. 네, 맞아요. 100%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좀 엄중한 처벌이 들어갔는데요. 심사실에서 중요하게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서주원 선수가 꼬리가 잡혔군요. 이대유지 선수가 6위 이상의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정호 선수의 22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실히 이 레이스 후반에는 금호 타이어가 조금 더 잘 유지가 되는 느낌은 아직도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는 94번 서주원 선수는 타이어 관리가 이대유지 선수! 이거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올라오죠. 22번 이정우 선수 바깥쪽에서 높은 속도로 앞서 나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저게 잔디발 한번 갔다 오면 타이어에 한동안 그 흙도 묻어 있고 네, 그림이 잠깐 또 떨어져요. 속도가 안 순간적으로. 네, 나와요. 맞아요. 자, 확실하게 거리를 만드는 그 이정우 선수 이대유지의 비틀거림을 정확히 잘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94번 서주원 선수에게 손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2번 이정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정호 선수 계속해서 서주원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그 심레이싱 출신 얘기만 했지만 이제 얼굴이 굉장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막내 스타일의 귀여워 보이는 선수지만 이게 F1의 뭐 데니얼 리카도 같은 선수처럼 이 헬멧 쓰고 바이저 내리면 갑자기 눈빛 빛나면서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굉장히 무섭게 찌릅니다. 지금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바깥쪽을 크게 한번 바라보고 있는 현재 20번 이정우. 탈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안쪽인데요. 이정우. 그런데 안쪽에 빠릅니다. 이대유지도 올라왔고 한 번 더. 자, 인코스는 서주원이 잡았지만 라인은 이정우 선수 이렇게! 쪽으로 나가면서 볼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대유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브레이킹을 제대로 하고 했다면은 탈출 스피드 올릴 수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대유지 선수에게 추월까지 다시 내주고 말았거든요.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자, 이러면서 이거 배틀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네요. 차량이 그렇습니다. 옆쪽으로 밀려났고요. 그 사이에 이대유지를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공략하고 있는 21번 이정우. 자, 라인 크로스 한번 노려보는 이정우입니다. 자, 인코스로 한번 살짝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아웃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94번 서주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한 베테랑과 굉장한 신예. 네. 정말 둘 다 잘 타지만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벤트 할 때 힘쓰는 건 다 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군요. 그렇죠. 트럭도 몰고 네. 관중들에게 선물도 쏘고. 그렇죠. 페이스는 이정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대유지 선수보다. 이제 승리만 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상 7번 이대유지를 넘어서야 되는 이정우인데요. 22번. 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만 한 번 전에 했었던 상대편의 그 속도를 알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2랩 끝나면 한 랩밖에 안 남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은 일이 지나가서 24랩이 총알같이 지나간 것 네,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린 듯한 저 느낌이에요. 바깥쪽
자 라인 한번 그려서 이거 탈출 스피드를 괜찮나요? 올리는 네. 탈출 스피드를 올리는 라인을 탄 겁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 자, 그걸 알고 있는 7번의 이대유 입장에서는 그 탈출하는 그 궤적을 읽으면서 수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거리는 5일기 11번 이제 마지막 랩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종겸 선수도 오일기 선수 바짝 뒤쫓고 있고 네. 야나기다 마사카도 조항우를 바짝 쫓고 여기는 이대유지를 이정우가 바짝 쫓고 1, 2, 3, 4, 5, 6위가 다 치열하게 배틀하면서 마지막 랩이에요. 분할 화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화면 4개 쪼개가지고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경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여기도 있네요. 자 서주원 선수와 김중근 선수입니다. 네. 김중근이 벌써 10위권에 올라와서 9위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초월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5번 맨 후미에서 네. 출발해서 탑 10으로 지금 도대체 몇 대를 졌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24대 풀 그리드가 채워졌잖아요. 네. 24대가 참석할 수 있는 것 중에 맨 뒤에서 출발했어요. 김중근 선수가. 그런데 지금 중간 이상 10위권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일단은 오일기 선수 페이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지금 40초대 기록을 내는 가운데 오일기 선수 39초대 방금 전 돌았던 바퀴가 39초대를 돌았고요. 페이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시달렸는데 네. 이번에 이거 우승을 하면 굉장히 많은 씻어내리는 그렇습니다. 해소하는 네. 느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전 라운드 모두 챔피언 자른 그 그렇죠. 기록을 오일기 선수가 만들 수 있고요. 아 지금 정연일 선수였는데 네. 부딪힐 뻔했어요 지금. 정렬 선수도 문제가 있는지 한 네, 렙 붙여졌는데 사실 전에도 본의 아니게 붙였거든요. 들어오기 일보 직전인데 오일기 자 선수요. 이제 체커기를 오일기 선수가 체커기를 받으면서 이번 라운드의 챔피언은 오일기 선수입니다. 네, 지금 저기 마샬 포스트에서 엄지척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주 눈여겨보이는데 저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올해 불운이 많았던 네. 오일기 선수에게 아주 정연일 선수는 어. 차를 체커기를 받고 그냥 바로 세웠네요. 네, 완주만 했습니다. 네네.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한데 어쨌든 정연일 선수 마무리를 어쨌든 졌습니다. 체커기로. 그 놀랍게도 그 1, 2, 3, 4, 5, 6위는 치열한 배틀만 했지 결국 순위는 아까 그대로 네. 끝이 네. 났네요. 그렇습니다. 옐로우 자, 플렉 나와 네. 있고 이게 지금 같이 뜨는 이유가 이제 정연일 선수 차량이 있다 보니 네. 같이 띄우는 부분이고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경기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재현 선수의 우승이 조금 놓쳤다는 부분. 김중훈 선수는 끝내 서주원 선수를 넘어서서 9위로 마쳤네요. 지금 대단한 역주를 펼쳤습니다. 김중훈 선수. 서준 선수가 속도가 좀 멈칫거리는 장면이나 약간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면서 끝까지 공략을 했던 김중근 선수의 대단한 역행들이 있었군요. 역주행이 있었군요. 결국은 글쎄요. 6천 클래스에서 이런 장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승자가 10위권까지 11명의 드라이버가 누구든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라 그랬는데 또 우승자가 다른 선수가 나오는 바람에 또 계산이 복잡해졌고 그 중에서는 김종겸 선수가 2위를 차지하고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3위가 아니라 4위를 했기 때문에 이 네. 김종겸 선수가 조금 많이 번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핸디캡 웨이트도 많이 벌었네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열려지는 케베이트. 자, 오일기 선수 이렇게 한 번씩 챔피언 자리를 얻으면서 존재감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평소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ENM의 차량이 굉장히 그 정상 궤적이 올랐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ENM이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에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승 차지해가지고 네. 3위와 격차를 많이 좁혔을 것 같아요. 물론 이대유지 선수가 또 5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포인트 많이 벌었지만요. 네, 저 깃발이 5일기입니다. 저거는 이제 미끄러운 게 트랙에 떨어져 있을 때 5일이 떨어져 있다라는 깃발이죠. 그냥 박수 쳐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는 그냥 오일기를 흔든 겁니다. 예, 빅토리 랩의 네. 마샬들이 모든 깃발을 흔들면서 축하를 해주는 게 있는데 저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저 네, 오일기 선수의 선수를 우승을 축하한다는 축하한다는 뜻인 거죠. 갑자기 피트 들어오는데 기름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네. 이거는 네. 그냥 셀레브레이션이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모든 깃발을 흔들게 돼 있는데 지금 오일기 선수가 네. 우승해서 오일 깃발을 흔드는 참, 네, 한국식 해석인데 네. 마샬들이 유머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외국분들은 잘 모르실 참 수도 이해를 있겠는데. 못하죠. 이해 갑자기 못하죠, 예. 왜 전 구간에서 다 오일기를 흔들고 있는 거야? 뭐 사고인가 이랬는데 이 선수의 이름이 오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챔피언의 이름이 오일기입니다. 네.
자, 이번 라운드 우승자 11번 오일기 선수가 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오일기 선수. 오늘 뭐 전반적으로 주행도 상당히 좋았었고 흐름도 네. 너무 좋았던 상황이라 오일기 선수의 승리가 더더욱 더 앞빛을 바라는군요. 네, 정현 선수가 축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네. 일단은 그 CJ 계열 팀들이 사실 좀 계속해서 난항을 좀 겪다가 지난번에 김동훈 선수 한번 우승, 이번에 네. 또 ENM에서 오일기 선수가 또 우승을 한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기가 너무 양상이 재밌는 게 한 10몇, 한 13, 14명까지도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경기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트라스 BX는 결과적으로 또 2, 3위로 더블 포디엄에서 포인트는 정말 많이 가져오게. 이제 오일기 선수가 오일기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한 장면이죠. 이게 기사로는 가장 좋거든요. 오일기를 흔들고 있는 오일기. 네. 제목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면 네. 아저씨 개그라고 굉장히 말을 아, 많이 이거 들었을 너무. 텐데. 네. 근데 본인이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오일기를 흔들고 있는 오일기 선수가 인터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항우 선수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보셨나요? 마지막에 첫 포스트에서 오일기가 펄려갔습니다. 바로 주행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일기 선수 지금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자리는 뺏기고 싶지 않아서는 이 우승까지 생각 안 하고 완주를 하려고 목표를 잡았었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제 페이스 너무 좋고 팀 무전에도 같은 페이스라고 연락이 와서 계속적으로 좁히다 보니 앞에 선수들이 조금 초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냈는데 앞 선수들이 약간 실수하는 바람에 제가 추월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는 잡은 기회니까 끝까지 안 놓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었는데 저희 시즌 초에 이정훈 감독 꼭 정상에 함께 올라가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셨나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오늘 아트라스 BX와의 정말 박빙의 승부가 좀 있었어요. 그 배틀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 자세히. 실제로 앞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경합이 있었잖아요. 앞에 선수들도.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데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나 브레이킹 할 때 약간씩 미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감히 노리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크게 실수할 때 그때 공략했던 게 주요하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공약이 있었어요. 오일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 전 포스트에서 오일기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오피셜들이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오피셜들한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전 포스트는 아니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스트인지. 예, 무엇보다 포스트에서 그렇게 같이 저의 공약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진짜 뜻깊은 그런 레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우승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그분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관계자들, 스폰서분들 그리고 슈퍼레이스 관계자분들 다 말씀드리고 싶죠. 그건 기자회견에서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시합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님 굉장히 많이 편찮으십니다. 지금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 TV로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번 경기를 보고 아들 경기 보고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머니가 캐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포스트 또 오일기 선수를 만나봤고요. 이제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 과정 중에 롤링 스타트에 아까 윤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 롤링 스타트가 신호가 꺼짐과 동시에 스타트가 되거든요. 아까 추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스타트 때 조항우 선수가 먼저 약간 나온 거는 있었어요. 그 스타트 라인 전에서 나온 거는 있었는데 신호가 꺼진 것과 추월 포인트가 이제 그거를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이대로 공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네,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정확한 자료들은 심판관들이 보게 되니까 네.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자, 하지만 변함없는 건 오일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일기 선수.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트라스 BS나 엑스타나 기존에 있었던 다른 강팀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단독으로 쌓아올리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CJ 계통의 전반적인 계열의 팀들이 팀의 힘을 같이 끌어올리는 장면들이 그렇죠. 인상 깊네요. 그 팀 단위 승부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 네네네.
네,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에 이제 좀 약간 좀 독주가 이어지던 때 보면은 항상 네. 우승하는 팀이 한 팀 아니면 두 팀 사이에서 항상 정해졌는데 네. 올해는 이게 막 팀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예, 모르는 계속 상황이라. 우승자가 네, 바뀌고 그렇습니다. 2번 우승자도 없고 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시즌이 되고 있어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서한 GP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흥 강자들,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과 격차를 많이 좁혀나가면서 네. 경기가 재밌게 풀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새로운 힘들도 느낄 수 있었던 오늘 6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오일기 선수와 김종겸 선수, 네. 조항우 선수까지 만나왔던 2019 슈퍼레이스 ASA 6000 클래스 6번째 라운드의 경기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그 오일기 선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있었던 아주 멋진 장면들도 몇 개씩 좀 머리에 각인되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김재현 선수 비록 리타이어를 하긴 했지만 네. 오늘 정말 빈틈없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차량 문제가 좀 아쉽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아트라스 BX와 김종겸 선수가 챔피언십 선두로 올라온 거 이거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단 뭐 오일기 선수 굉장히 깔끔하게 경기를 다 치러서 이제 하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말씀 주신 대로 김재현 선수가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완급 조절을 오늘 굉장히 잘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자동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재현 선수의 그 다음을 좀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충분히 그 뭐 예선단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네. 경기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일기 선수가 3패는 오랜만에 가장 윗단에서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조항우 네. 선수도 같이 기뻐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3경기가 남았거든요. 네. 더블 헤더로 펼쳐지는 용인 경기가 있고 이제 영암 경기가 있는데 타이어가 지난 경기를 보면은 영암에서는 금호 타이어가 예선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이번 인제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인제는 이제 올해 경기가 없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영암 경기에서 다시 금호 타이어를 쓰는 팀들에게 기회가 한번 또 가면은 네. 서한 GP, 아트라스 BX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쟁자들과 굉장히 복잡한 경쟁 구도, 드라이버들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뭐 관련된 다음 경기는 9월 29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 때는 뭐 본인이 자꾸 원하니까 김모훈이 또 출전을 하시죠. 네, 전남 GT에 제가 출전을 하게 돼서 한번 이원생 중계를 한번 해볼까. 경기를 하면서 중계를 같이 해드리는 가능하다면은. 네. 9월 29일에 이제 내구 레이스 쪽에 네네네네. 기본 위원도 출전하고 또 이제 챔피언십 슈퍼 레이스의 ASA 6000 클래스 포함해서 치열한 챔피언십 경쟁도 이어지니까 네. 뭐 이런 각 팀에 대한 응원과 김보훈 해설위원에 대한 응원을 한꺼번에 섞어서 할 수 있는 네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합의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 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쉽지 않은 네. 시도긴 하겠습니다만 되면 알겠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네. 네.